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롭 다이얼 지음, 박영준 옮김, 서산독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한 끗의 행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책은 행동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시각화 작업에는 오감을 동원해야 본인의 상상을 더 풍부한 경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요. 매일 10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1. 6번 정도 크게 심호흡한다. 2. 이 경험에 특정한 감정을 불어넣어 당신의 뇌와 몸을 모두 현재에 집중시킨다. 이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정 중 하나는 감사함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감이나 기쁨의 감정을 시각화해보라. 3.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시각화 및 정상화하려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려낸다. 4. 그 시나리오를 마음껏 상상한다. 이 작업에는 풍부하고 구체적인 감각을 활용해야 자신이 정말로 그 미래에 도달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5.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해서 뇌에 각인시킨다. 그러다 보면 나는 XYZ를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나는 XYZ를 갖게 될 거야 라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미래가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원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내는 순간, 이를 성취할 순간이 가깝게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고 자신이 그런 삶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 미래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하는데요. 자신이 긍정적인 미래를 시각화하는 연습을 통해 기쁘고 흥분되는 감정을 경험했다면 그건 기쁘고 흥분되는 미래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꿈꾼 미래가 절대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좌절감이 밀려왔다면 그 이유는 미래에 관한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만을 떠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상상만으로 미래를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췄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본인이 원하는 미래보다는 원치 않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을 쏟으면서 뇌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포로 가득한 앞날을 상상하고 미래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느끼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늘 정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앞날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막연히 걱정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대신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꿈꾸고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뇌의 특정 부위를 훈련함으로써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차단하는 법을 배운다면
시각화의 힘을 통해 자신이 목표한 미래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추진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가 분명히 실현될 거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선사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적 에너지가 확연히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려면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삶의 경로는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실천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위치와 목표 지점 사이에 가로놓인 간격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다음 발걸음이 그곳까지 경로를 설정하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면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즉,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고 멈추고 계속해야 합니다. 비록 한 시간에 1km밖에 전진하지 못한다고 해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습 중 하나는 일주일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지난주를 되돌아보고 이번 주에 할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멈춰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이번 주에 자신이 시작하고 멈추고 계속해야 할 일을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소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를 조금씩 레벨업 해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점이 있거나 어떤 일을 더 잘 해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를 개선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오늘 하루, 다음 1시간, 심지어 다음 30분 이내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고 오직 그 행동을 실행하는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려면 오늘 어떻게 첫 발자국을 떼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행동인데요. 방향을 잘못 잡거나 아예 행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삶을 바꾸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현실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시간이 알아서 목표를 이루어 줍니다. 매일 거창한 발전을
이뤄내고자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이란 사소한, 때로는 지루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쌓인 결과물로 따라서 매일 조금씩 자아를 개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아침보다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됐고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컨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제보다 1%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이루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그 행동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동작이 느려도 꾸준한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하고 나중에 힘든 삶을 살 것인지, 지금 힘들고 나중에 편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제나 즉각적 만족을 기대하도록 길들여진 이유 중 하나는 손가락 하나만으로 수많은 지식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즉각적인 만족감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성공은 즉각적 만족감을 추구해서는 이루기가 불가능한 몇 안 되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오직 꾸준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성공적인 비즈니스, 훌륭한 인간관계는 뭔가를 검색하듯 순식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지연된 만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꾸준함과 인내력을 기르고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를 입지 않고 인생이라는 경험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삶을 스스로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월하고 나중에 힘겨운 삶을 택할 수도 있고 지금 힘겹고 나중에 수월한 삶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는 자신의 문제인데요. 지연된 만족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게으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다. 당신은 일을 미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이 되는 길을 택했을 뿐이다. 언뜻 듣기에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앞의 문장은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장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소파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자 선택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삶을 즐기는 사람은 이에 따르는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건 지금 수월하고 나중에 힘겨운 삶을 선택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매번 어떤 행동을 취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한 걸음 다가설지 그렇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월하고 나중에 힘겨운 삶을 선택한다면 힘들어지는 건 단지 본인의 삶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겨운 삶이 나중에 힘겨운 삶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움직여 땀을 흘리면 나중에 그만한 보상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수월하고 나중에 힘겨울 수도 있고 지금 힘겹고 나중에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작은 행동 설계로 의지 박약과 만성적 미루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